안녕하세요. 시카고 나훈아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과 미국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항상 그 술 있죠. 술하고 여기 리코 스토어에 가면은 거기 이제 애들 그 담배 사러 오잖아요. 담배라든가 술. 여기는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면 그 라이센스 우리나라가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증이죠. 아니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그런 걸 제시해야 돼요. 그 식당 또한 똑같습니다. 손님이 앉으면은 여기 일하시는 그 웨이트레스 분들이 가서 웨이터라든가 가서 항상 나이가 좀 들었든지, 근데 동양 사람하고 여기 현지 미국 분들하고는 덩치도 큰데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도 아니에요. 굉장히 젊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술을 주문하게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라이센스라든가 달락해야 돼요. 그걸 받아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짜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나이를 높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 사먹고 리코 스토어에 가서 담배도 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잡힐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 식당에서 애들은 술을 팔았다. 그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그건 가짜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머신을 식당마다 배치를 한다는데요. 그것도 진짜로 나와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그것도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 좀 검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제 항상 경찰들이 바깥에 있고 젊은 애들을 갖다가 시켜서 검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흑인 젊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술을 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하는데 우리 웨이트레스가 가가지고 그럼 네 라이센스를 내라 해가지고 확인하는 그 순간에 또 웬 백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 묵은 지그시 묵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무슨 투고한다고 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눈치밥이 1년이에요. 우리가 당한 게 몇 번인데 저희가 몇 번 당했거든요. 4번을 당했어요. 4번을요. 그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숙지하고 있는데 바쁠 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검사도 뭐하고 그냥 술 갖다가 막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들으면 저희들도 완전 컨트롤을 못해요. 뭐가 들어왔는지 그 검사관이 왔는지 그걸 못해요. 오늘은 좀 조용한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천만 다행으로 이제 웨이트레스가 네 라이센스를 내라 해가지고 검사하니까 2001년생인데 21살이 안 됐잖아요. 여기는 21살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 검사를 하고 하니까 주위를 이렇게 살피고 하던 그 백인 남자가 뭐라느냐면 엄지손가락을 일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같이 와서 경찰인데 사법 경찰이에요.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그거 잘했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술 파는 걸 엄격하게 그걸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술을 팔잖아요. 여기 시리 가서 또 시험을 쳐야 돼요.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술을 팔면 어떻게 팔아야 되고 손님이 술을 시킬 경우에 만약에 한 병, 2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술이 좀 채했을 경우에는 술을 주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술 드시다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뭘 좀 많이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두 잔 먹어도 채는 사람이 있고, 그럼 멀쩡한 사람은 술을 먹는데 2-3병 갖다 줘도 멀쩡하니까요.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서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너 술을 어디서 먹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서 먹었다. 스시가에서 먹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하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너 이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왜 너 술을 더 줬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덮으시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나가면 재수 없으면 나가가지고 술도 얼마 안 먹었는데 젊은 애들이 만약에 술 사고 나잖아요. 여기 술바에 가면은 젊은 애들인지 몰라요. 대학가 같으면은 술바에 가면은 이런 노란 팔찌를 줘요. 이 사람은 21살 이상이다. 그러면 이 바에 가서 그 팔찌만 보여주면은 술을 줘요. 그런데 그 팔찌 받는 애들이 친구가 왔을 거 아니에요. 친구는 21살이 안 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니까 얘가 술을 사가 팔찌 보여주고 술을 사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옆에 탄 애가 그 미성년자잖아요. 같이 사고 난 거예요. 근데 다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왜 술을 술을 먹었냐? 나이도 안 됐는데 어디서 술 먹었냐? 그럼 그 술바가 아니겠어요? 거기한테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한테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고 나는 거 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 4번 그랬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와서 일하는 웨이트레스들이 나이 언더 에이지 뭡니까 21살 안 되는 애들이 술 서브를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어디겠어요? 그 애들한테 대학생들 여 와가지고 나이 안 되는 애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와가지고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급하다 보면 걔들이 손님들 술 시키면은 나이는 그냥 나이를 물어봤다 합시다. 나이는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술 가져오는 사람이 경찰이었다. 그러면 경찰이 딱 일어서가 너 나한테 술을 갖다 줬으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라이센스 내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 서브하는 사람이 언더에이지 21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식당 비즈니스 주인과 함께 다 벌금 내고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여기 일하는 웨이트레스가 몽골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이제 똑같이 그럴 때는 백인 남자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럴 때도 좀 조용히 했는데 많이 들은 술을 달라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웨이트레스 아가씨가 잘 물었어요. 그래 술 줄 테니까 일단 네 라이센스 내놔라. 그러니까 걔가 뭐렇게 했어요. 아 지금 내가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 우리 친구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여름이잖냐고 그 여름이었거든요. 목이 말라 죽겠다. 일단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를 좀 기다리겠다. 그 친구 오면 내가 라이센스를 보여주겠다. 그 차에 내 라이센스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와도 그 친구 라이센스를 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 라이센스를 해야 돼요. 그 내 가방이 그 차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올 것이다 하면서 달랐는데 쟤한테도 안 물어보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안 물어보고 지 독단적으로 그냥 그래 네가 좀 나이도 벌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걔가 주머니에 뭐 있어요? 경찰 바깥에 기다리잖아요. 요번에 그럴 때는 경찰을 딱 부르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딱 누르면서 이 안에 그 벨이 있어요. 그 경찰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너가 참 잘했는데 물어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이가 야는 21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도 한 100만 원 가량 그 벌금을 내고 딱 그 사람이 그 애가 딱 며칠 뒤에 21살 되는 거예요. 이틀 남았어요. 뭐 이틀 남든 뭐 남든 그 날짜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이 지가 만약에 내일이 밤 12, 내일 아침, 지금 밤이 12시 지나면 내일 되잖아요. 12시까지는 나이가 20인데, 21살이 밤 12시 지나면 21살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21살 되는데 술 달라 해도 그것도 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몇 초 상간에 그거는 술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하고 이제 며칠 남가놓고 이제 걔가 돌아가서 술 달라 해가지고 이 아가씨도 벌금 내고 몽골 돌아갔어요. 그냥 일단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빌라지에서 그 경찰 거기에서 이제 비리 날라왔어요. 벌금 내라고. 그 사람 어디 갔으니까 저하고 상관은 없죠. 저희들은 거기 가서 경찰서 가가지고 재판까지 했어요. 재판까지 해가 저는 어떻게 했어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엄격히 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가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저지 이 동네 뭡니까? 동네 시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2,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거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술을 팔았냐, 너가 안 물어봤냐, 개싸고 뭐해. 거기서는 벌금이 이제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시장 마음이에요. 그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써가지고 얘기했죠. 그래 팔았는데 우리는 물어봤는데 혹시 나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기는 말하지 마지만 지 친구가 차로 오는데 지 가방이 거기 이제 라이센스 있다 해가지고 곧 올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웨이트레스가 술을 서브를 했다. 그 상황이 그랬다. 그래 그러면 니는 물어본까지는 잘했네.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구나. 잘했는데 어쨌든 네가 술을 갖다 줬으니까 벌금 100만 원 처음부터 딱 때리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그때는 처음이었거든요. 벌금 내고 그러고 그 아가씨는 또 250불 벌금 내고 한 30만 원 나왔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여기는 뭐 술 먹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한국도 그렇지만도 자기만 즐겁게 술 먹으면 좋지만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되니까네. 아주 그걸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해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저 아들도 뭐 대학교 다니지만도 대학교에 뭐 클럽이 많잖아요. 보면 술 바도 많고 하니까네. 거기 가서 막 애들 막 술도 안 먹어요. 우리 아들도 술 먹어요. 아직 21살 안 됐는데 대학 쪽에서 애들 같이 먹자 하니까 싸가지고 주고 하고 하니까요. 저도 뭐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아해도 안 돼요. 저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21살 되기 전에 술 마시고 했으니까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또 뭐 중학교 1학년 때 소주 우리 저 뭡니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친구들 그럼 시골에서 썰 되면 추석 되면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근데 아버지들 뭐 따라한다고 막 소주 그 옛날 그 주전자 있지요 말주전자에다가 소주 한가득 붓고 소주 얼마나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병 몇 병 부어가지고 그거다 코카콜라 타가지고 사바리로 마시고 해가지고 막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 몇몇 뭐 친구가 있는데 뭐 고향 친구가 보게 되면 뭐 그 기억할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하여튼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 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부모들 앞에서 생일날이라든가 뭐 부모님 생일, 형제 생일 때 그냥 한잔하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서는 술 마시면 참 큰일 납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도 그 미국과 한국하고는 엄청난 차이 하여튼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한국에도 식당 하시는 분들 많이 뭐 대부분 그런 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도 하여튼 여기서는 뭐 술을 사르더라도 뭐 라이센스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미국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식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식업 그 시험을 쳐야 돼요. 위생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하루 동안 그 옛날에는 그 몇 시간 동안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그 시험을 90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합격을 해요. 그 정도는 뭐 위생 관련이다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여기는. 그런데 뭐 제가 한국에 우리 장모님도 무슨 국수집을 오픈하시던데 그걸 뭐 세무서 가가지고 무슨 뭐 연락만 해가지고 뭐 그거만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는 큰일 납니다. 조그만한 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오픈을 해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 하여튼하고 5년마다 하거든요. 5년마다 제가 식당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손님이 술을 들고 와요. 술을 들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술을 오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술을 들고 와요. 들고 와 먹는 거는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도 비즈니스 식당 하시는 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BYOB라고 이제 그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럼 저희들은 뭐 그냥 라이센스만 뭐 있으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손님이 자기가 이제 술을 들고 와가 술 마시는데 그 젊은 애가 됐어요. 이제 커플인데 아니 술을 이제 마시다가 아니 뭐 숨을 못 쉬고 아버지 손님들 확 있는데 아니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걸프렌이 눈물을 푹푹 흘리면서 뭐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신을 가득 비싼 거 시켜놓고는 자기 술을 마시다가 지금 와인이었어요. 뭐 그냥 와인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불렀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는데 너 어떠냐 하니까네 그 우리 손님들이 다 보더만 뭐 시원찮은 거 뭐 저런 거 다 있는 거 무슨 뭐 좀 비웃듯이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일단 제 식당이니까 제 식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 손님이 저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앰뷸런스 와가지고 너 갈래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갈래 어떻게 가겠냐 괜찮냐 하니까 자기가 타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타고 갔는데 뭐 그거는 뭐 좋아요. 뭐 타고 가면 일단 병원에 그거는 뭐 저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 돈이 문제겠어요. 그 한 뭐 100불래치 먹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나중에라도 양심이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돈을 그날 먹었는 거 미안하다 하면서 그 여자친구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든가 그러면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돼. 아니 그리 신뢰감도 저도 나쁘게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술을 손님이 갖고 오는 거는 BIOB라고 그런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요, 미국은. 근데 제가 그거 모르고 자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요. 제가 한국어는 어떤 거 모르겠어요. 비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댓글 밑에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동네 리고 라이센스예요. 그러고 이건 이제 동네 비즈니스 라이센스예요. 틀려요, 다 각각이.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리노이 리고 라이센스예요. 그 라이센스가 지금 두 개. 따로 다 해요.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위생 교육이니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먼저 언더 에이지 술 팔지 마라 그런 이야기고 여기 핸들링 그러고 매니저 그 교육은 따로 받아야죠. 위생 교육 따로 받고 술 파는 교육 따로 받고 모든 걸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기서 CS 받는 거 하고 그러고 이게 일리노이스 자체 받는 거 라이센스가 왜 같은 리고인데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해가 따로 돈을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제 돌아와요. 1년 되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식당 규모에 달라서 리고 라이센스 돈 페이하는 게 틀려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요. 그리고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생 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영어로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커뮤니티가 크니까 이제 한국말로 다 통역대가 나와요. 한국 문제지가. 거기서 이제 제가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90문제 중에 70문제 이상 맞아야지만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하여튼하고 그러고 이거 제가 한번 저 있을 때 여기 있네요. 요 회충 있죠. 벌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분이 해요. 한국분이 와가지고 이제 다 하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법대로는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희는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와 하고 그래 해요. 그런데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 식당이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하잖아요.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제가 이야기 되니까 문을 닫았다는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파리가 있다고 문을 닫았대요. 한국에는 가면 식당 문 열면 파리 한두 마리는 그저 볼 수 있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 있다고 문을 닫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식당들이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딜리버리 오잖아요. 그 박스에 여름 같은 경우에 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파리 종류도 많잖아요. 파리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식당 문 닫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어봐요. 위생 교육 받으러 갈 때 위생 교육 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위생관이 와가지고 위생 검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퀴벌레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 발로 푹 밟았어? 그냥 죽였어? 쓰레기통 버리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해요. 참 이 위생관리 사람들도 아주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은 말도 못해요. 앉아요. 아주 철저하게 벌금 스티커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웬만큼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이게 하라고 지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와서는 또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따져요. 아니 전에 와서는 이렇게 지적을 안 했는데 요번에 와서 왜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바로 티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본 식당 한국이도 아실 거예요. 일본 식당은 스시 셉들. 일본은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처음 조울리에서 한 20년 전이죠. 거기 일본 식당 오픈해가지고 제가 백석자를 오픈해 갔을 때 뭘 하냐면요. 거기 위생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스시 밥을 해가지고 식혀가지고 담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밥이 100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100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일본 식당도 많지도 않은 데였으니까 그런 이제 생소한 일본 그래도 아주 경제 강국 아닙니까?
음식이라도 경제 강국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그 나라 음식은 그래도 깨끗하고 무슨 환경 뭐 아주 뭐 위생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위생관도 그걸 이해해줘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그래요 그 정도로 몰라요. 왜냐면 다민족 이제 문화가 이제 형성되면서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 음식 식당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문화 그 식당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그 문제점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여기 저 뭐 주얼 같은 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마켓 같은데 거기에 이제 김밥 종류 팔아요. 우리나라도 김밥 팔잖아요.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판대 이제 해놓고 손님들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손님이 뭘 먹고 막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님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주얼 상대로, 컴퍼니 상대로. 그래가지고 그 김밥 그거 뭐 다 스탑 시켰어요. 요즘은 안 해요. 그 못하대. 왜냐면 그 손님이 그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에 뭐 들어가면 칼로리가 얼마며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참기름이 얼마 되고 그 이 사람이 참기름이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기름을 걸러가 김밥에 뭐 해가지고 한국 사람 그 많이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완전 사람 알려져 뭐 눈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참기름 들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올스탑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그 정도로 아주 여기 검사를 칼같이 하고 아주 거기에 엄격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뭐 알러지라든가 그런 뭐 우리나라도 무슨 알러지도 많은 사람 많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요까지 하겠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식당들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은 뭐 요즘 뭐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지만도 한국도 요즘 아주 칼같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좀 뭐 제가 말씀드린 저도 여기서 식당을 하니까네 제가 여기 식당 그 환경이라든가 뭐 교육 뭐 위생교육 받는 거 어떤 걸 제가 조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어떤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또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